해상에서 발생하는 사고 중 1순위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기관 손상 사고. 이로 인해 더 심각한 사고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 무엇이 문제일까? 출항을 앞두고 각종 장비를 테스트하느라 분주한 기관사들. 일기사. 출항 준비는 다 됐지? 주기관 상태는 이상 없고? 네, 이상 없습니다. 중고성이라도 깔끔하게 정비한 따라 괜찮습니다. 그렇지. 조선소에서 잘 정비했으니 문제 없겠지. 자, 이제 곧 출항이니 다들 스탠바이 하자고. 네. 컨테이너선 2호는 총 톤수 7,447톤, 길이 121.24m, 너비 20.6m, 깊이 10.8m 규모의 컨테이너선이다. 2호는 중고 선박으로 2015년 6월 30일 제2주식회사에 인수되면서 선체 및 주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수리 작업을 거쳤다. 그렇게 2호는 컨테이너 운송 서비스를 시작하였고 2015년 8월 21일 블라디보스토크항에서 컨테이너를 적재한 뒤 19시 48분경 포항 영일만 항을 향해 출항하였다. 다음 날인 22일 저녁 무렵 2호는 울릉도 북쪽 해상을 접근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요란한 경고음과 더불어 선내에 큰 문제가 발생한다. 뭐? 아직 모른다고? 기관장. 알았다. 바로 올라갈게. 그리고 곧 선장이 씨는 3등 항해사로부터 주 기관에 문제가 발생해 기관이 정지되었다는 보고를 받았다. 나와봐. 네, 선장님. 아니, 어떻게 된 겁니까? 갑자기 기관이 정지됐다니. 저도 일단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서두르세요. 서둘러 주 기관 수리를 준비하는 기관장 주 씨. 사실 기관장 주 씨는 회사가 중고 선박을 인수한 후 주기관 제조사의 운전, 정비 매뉴얼을 따르지 않고 있었다. 시간대별 운전 상태 파악, 실린더의 정상 작동 여부 등 작동 상태를 파악하고 관리하는 데 소홀히 했다. 기관장 주 씨가 기관실을 떠나 침실로 올라간 시각은 사고 발생 약 6시간 전인 오후 5시경. 이미 이때부터 2호의 항행 속력이 평균 13.5노트에서 12.4노트로 변하며 추진 능력이 저하되고 있었지만 그는 주기관의 상태 변화를 파악하지 못한 채 기관실을 떠났다. 일기사, 피스톤 오버홀 작업할 수 있겠어? 이거 본선에서 수리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처음 보는 타입의 엔진이라. 뭐야? 이거 큰일 났네. 일단 선장님께. 그게 주기관 5번 실린더의 문제가. 근데 당장 본선에서 수리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낭패네요. 어떻게든 해보겠지만 아무래도 할 수 없지. 일단 회사에 예인선 수배해달라고 요청해야겠죠. 아무래도 그러는 것이. 예. 태풍이 도의 속으로 통과한다던데 큰일이네. 예, 죄송합니다. 갑작스런 주기관 정지로 2호는 조종불능선 등화를 밝힌 채 표류하기 시작했다. 주기관을 수리해보려 했지만 처음 다루어보는 종류라서 선내 수리가 불가능했다. 절액 항해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네네. 아무튼 빨리 예인선을 수배해서 보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사고 발생 신고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거나 회사랑 우리랑 해결해 봐야지. 해봐야 골치만 아파. 기상 연락망에 연락처도 없고. 이틀 뒤 예인선이 도착했지만 예인줄 연결 작업을 하던 중 높아진 파도 때문에 서로 부딪히며 좌연 선수의 상반 외판에 파공이 생기는 사고까지 발생했다. 아니, 저기 뭐야? 사고 난 거 아니야?
또한 그 상태로 예인되다가 예인줄이 터져버리는 바람에 예인선은 돌아가고 다시 표류하기 시작했다. 선장이 씨는 그제서야 동해안 해상교통관제센터에 주기관 손상 사실을 처음으로 신고하고 해경함정에 구조 지원을 요청했다. 주기관 고장으로 표류 중입니다. 네. 구조 바랍니다. 해경함정의 근접 안전 감시하에 주기관 실린더의 일부만을 작동시켜 항행을 다시 시작했다. 하지만 그런 운항 행태가 주기관에 무리를 줄 것이라 판단. 배를 세운 후 다투묘를 시도한다. 네, 투멸합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닭과 닷줄도 유실하고야 말았다.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 결국 또 다른 예인선이 도착하고 나서야 이호는 포항 영일만항 컨테이너 부두에 접안할 수 있었다. 사고 발생 일주일이 지난 2015년 8월 29일 9시 15분경이었다. 그때 생각하면은 진짜 끔찍합니다. 무려 일주일이나 가슴 졸이면서 바다에 표류했으니까요. 네. 그때 탔줄도 끊어지고, 그리고 그때 파도도 진짜 셌어요. 네. 그래가지고 완전 죽을 뻔했어요 그때. 중고 선박을 매입한 후 정비 이력 및 예비 부품의 조립 상태 등을 검사하지 않은 게 이 사고의 원인이었다. 그로 인해 교환한 예비 부품 중 일부 실린더 헤드의 흡배기 밸브와 피스톤 크라운이 파손되는 등의 사고가 발생했다. 또한 주 기관의 성능을 파악하기 위한 세밀한 점검 운전을 하지 않은 것도 문제다. 아울러 냉각수 온도나 주기관 실린더의 배기가스 온도 변화 여부 등도 확인하지 않아 기관의 이상을 사전에 인지할 수 없었다. 그리고 기관이 손상되어 항행 불능 상태가 되었다면 즉시 관계기관에 이를 알렸어야 했지만 이들은 더 위험한 상황에 처한 후에야 해양사고 발생 신고를 했다. 중고선박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전에 정비나 점검했던 이력들 또 엔진의 컨디션 같은 것들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전 정비 점검 서류를 바탕으로 해서 한 번 더 이제 본인이 가져올 때 도입할 때 그 전체적으로 점검을 다시 해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소모품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교환을 해줘야 되고요.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첫째, 선박을 인수할 때 주기관을 포함 선박의 중요 설비에 대해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또 가장 먼저 주기관의 컨디션 변화를 체크하고 그 기록을 관리해 주기관의 이상 징후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 둘째, 주요 부품의 이력을 관리하는 게 무척 중요하다. 전 선박 소유자가 정비한 주요 부품의 교환 주기, 운전 시간 등을 파악, 주기적으로 점검, 정비와 부품 교체를 해야 한다. 그리고 관계기관의 연락처를 늘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해양사고 발생 시 신고 가능한 관계기관의 최신 비상 연락망을 알고 있어야 빠른 대처가 가능하다. 비상 대응 능력도 향상시켜야 한다. 비상 투묘나 비상 상황 대처 요령 등 위기시 매뉴얼을 늘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컨테이너를 대량 적재한 컨테이너선의 침몰은 곧바로 엄청난 추가 피해로 이어진다. 수많은 컨테이너들이 바다에 떠다니다 다른 선박과 충돌해 2차 피해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모든 선박들은 출항 전 기관 및 각종 중요 설비들에 대한 점검을 생활화해서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